절대 아침에 이 과일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20년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만성 콩팥병 위험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90% 이상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왜 모를까요? 콩팥은 70% 이상 손상돼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먹던 그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린다니요. TV에서도 건강식품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왜 중요한지. 둘째, 콩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3가지. 셋째,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넷째, 콩팥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다섯째,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변화. 30분만 투자하시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 평생 지식을 얻으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콩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 소변 만드는 곳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콩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200리터면 큰 드럼통 하나 분량이에요. 이 엄청난 양의 피를 매일 깨끗하게 걸러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안 나옵니다. 깨끗한 물도 못 마시게 되죠? 콩팥이 바로 그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막히면 온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면서 생기는 독소들을 걸러냅니다.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몸에 쌓이면 요독증이 생깁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둘째,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인 같은 미네랄의 균형을 조절해요.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경련, 부정맥,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을 조절합니다. 콩팥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해요. 콩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있으면 콩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넷째,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콩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섯째, 뼈 건강을 지킵니다. 콩팥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요. 활성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이 작은 장기 2개 없으면 우리는 단 며칠도 못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콩팥이 망가져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75%가 3기 이상이 되어서야 처음 진단받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예요.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콩팥은 예비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70% 이상 손상돼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는 남은 30%가 혼자서 일을 다 해요. 과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증상이 쏟아져 나와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정상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에요.
탁하거나 거품이 많으면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콩팥 손상의 초기 신호예요. 밤에 소변 보러 자주 일어나시나요? 젊었을 때는 밤새 안 일어나셨죠? 60대 이후 밤에 2번 이상 일어나신다면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시나요?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 못하면 부종이 생겨요. 특히 아침에 눈 주위가 붓는다면 의심해 보세요. 이유 없이 피곤하시나요?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고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항상 피곤합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죠. 입맛이 없고 메스꺼우시나요? 요독이 쌓이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밥맛이 없고 구역질이 나요.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시나요?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가려움증이 생겨요.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서 콩팥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콩팥이 망가질까요? 콩팥 손상의 주범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높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근육 수축,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약해지고 손발이 저립니다. 심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콩팥병 환자가 많습니다. 둘째, 과도한 당분입니다. 과일의 과당이 천연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을 만들어요.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이 생기고 콩팥에 손상을 줍니다. 또한 과도한 과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지죠. 당뇨병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성 콩팥병입니다. 셋째,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결석을 만들어요. 신장결석 한번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출산의 고통에 비견된다고 하죠. 결석이 반복되면 콩팥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재발률이 50%나 됩니다. 넷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요. 손상된 혈관으로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콩팥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다섯째, 고단백 식이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과로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콩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먹는 과일 중에 이것들을 다량 함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의 과일, 바나나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바나나가 건강식품이라고 알고 계셨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운동 후에 바나나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5년간 3,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2개 이상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매일 바나나를 먹은 그룹의 혈중 칼륨 수치가 평균 23%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서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2.3배 높았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종이컵 1컵 분량의 칼륨을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거든요.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는 다릅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3기 이상 환자는
하루 칼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바나나 2개만 먹어도 840mg이에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계실 뿐이죠. 이런 분들이 건강하다고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67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에 관심이 생기셔서 아침마다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어요. 바나나 2개에 우유, 꿀을 넣어서요 건강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며 5년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전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만성 콩팥병 3기입니다. 의사가 즉시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8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상이 3.5에서 5.0인데 위험 수준을 넘은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응급실에 실려갔을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만 알았어요. 콩팥에 이렇게 위험한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TV에서도 건강식품이라고만 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나요? 일주일에 몇 개나 드시나요? 3개 이상 드신다면 지금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바나나뿐만 아닙니다. 아보카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보카도가 슈퍼푸드라고 인기잖아요. 건강에 좋은 지방이 많다고 하죠. 하지만 아보카도의 칼륨 함량을 아시나요? 아보카도 한 개에 700mg이 넘습니다. 바나나보다 1.7배나 많아요. 콩팥이 약하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과일, 오렌지와 감귤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요? 감기 예방에 좋다고요? 맞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콩팥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4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리고 오렌지에는 칼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옥살산 함량도 높아요. 옥살산이 뭐가 문제일까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이 돼요. 특히 오렌지 주스가 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과일 여러 개를 압축한 거니까 칼륨과 당분 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오렌지 한 개를 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껍질 까고 하나씩 먹으니까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은 몇 초 만에 마십니다. 그런데 그 한 잔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 분량이 들어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5년간 8만 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매일 오렌지 주스 한 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위험이 41% 높았습니다. 41%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4명꼴로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지는 거요. 오렌지 주스만 마셨는데요. 신장 결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나요?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요. 진통제도 안 들을 정도로 아픕니다. 출산의 고통과 비교된다고 하죠. 그리고 한 번 결석이 생기면 재발률이 50%입니다. 절반이 다시 겪는다는 거예요. 자몽은 더 심각합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키죠. 콩팥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생각해보세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면역억제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약들과 자몽을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가 자몽을 먹고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어요. 의사들은 이식 환자에게 자몽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키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키위는 비타민C의 왕이라고 불리죠. 오렌지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키위 1개에 약 215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키위 2~3개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하나로 줄이셔야 합니다. 귤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 귤 많이 드시죠? 하나 먹으면 또 먹게 되고 어느새 5개, 10개씩 드시게 됩니다. 귤 1개에 약 130mg의 칼륨이 있어요. 10개 먹으면 13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65%예요. 세 번째 죽음의 과일, 수박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과일이라고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갈증 해소에 최고라고요? 콩팥에는 최악일 수 있습니다. 수박의 90% 이상이 물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입니다. 수박은 칼륨 폭탄이에요. 100g당 11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양입니다. 수박 먹을 때 양 조절이 되시나요? 한 조각만 먹으려다 보면 어느새 반통을 먹게 되죠. 수박은 그렇게 먹게 되는 과일이에요. 시원하고 달콤하니까요. 500g만 먹어도 560mg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바나나 1.5개 분량이에요. 수박 반통이면 1500g 정도 되는데 그러면 168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84%를 수박 하나로 채우는 거예요. 게다가 수박은 당분 함량도 높습니다. 수박 100g에 6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500g 먹으면 30g의 당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각설탕 10개 분량이에요. 이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죠.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곳 콩팥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응급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콩팥 관련 응급 환자가 35% 증가해요. 왜일까요? 수박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시원하다고 수박을 과도하게 드시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칼륨 혈증으로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올해 71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수박 반통을 혼자 드셨어요. 시원하니까 계속 드시게 됐다고 해요. 그날 저녁부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셔서 가족이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이 7.2였습니다. 정상 상한선 5.0에 1.5배예요.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다행히 응급투석으로 목숨을 건지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수박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그냥 과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멜론과 참외도 비슷합니다.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콩팥에는 부담이 되죠. 멜론 100g에 267mg의 칼륨이 있어요. 수박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참외는 칼륨뿐 아니라 수분 함량도 높아서 부종이 있는 콩팥병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참외도 조심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콩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3가지였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바나나. 칼륨이 420mg으로 매우 높습니다. 일주일에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오렌지와 감귤류. 칼륨과 옥살산이 높아요. 주스는 특히 피하시고 생과일도 하루 1개 이하로 드세요. 셋째, 수박. 칼륨과 당분이 높습니다. 한 번에 200g, 작은 조각 2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 과일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섭취량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3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주세요. 이 과일들은 콩팥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오히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정어로 더 네펠 에이데이 키프스 더 닥터 어웨이 되어. 이 말이 콩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 약 195mg 정도밖에 안 돼요.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콩팥병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펙틴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펙틴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생기는 노폐물, 독소들을 펙틴이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을 줄여주는 겁니다. 콩팥의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콩팥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2018년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만성 콩팥병 환자 42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6개월간 매일 사과 하나를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일 사과를 먹은 그룹의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어요. 12%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지 않고 사과만 먹었는데 12%가 줄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예요. 이게 낮아졌다는 건 콩팥 기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도 중요합니다. 케르세틴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쓰는 거예요. 철이 녹슬면 약해지듯이 세포도 산화되면 손상됩니다. 케르세틴이 이 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사과 껍질에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 베이킹소다로 씻으면 농약도 제거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20년간 당뇨병을 앓으셨어요.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5까지 떨어졌어요. 만성 콩팥병 사기입니다. 투석 직전 상태였죠. 의사가 식이요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고 했어요. 이분은 좋아하던 바나나를 끊고 대신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8로 올라갔어요. 3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콩팥병은 보통 나빠지기만 하거든요.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1년 후에는 32까지 회복됐습니다. 투석을 미룰 수 있게 됐어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손주 결혼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석하면 여행도 못 가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과만의 효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식이요법, 운동, 약물 치료를 모두 병행하셨거든요. 하지만 사과가 분명한 기여를 했어요. 사과는 또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거든요. 사과에도 칼륨이 있다면서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칼륨은 195mg으로 적당한 양이에요. 이 정도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바나나처럼 과하지 않은 거죠? 고혈압은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이 손상되고 콩팥이 손상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악순환이죠. 혈압을 조절하면 콩팥 손상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껍질째 드세요. 영양소가 껍질에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돼요. 둘째, 사과 주스보다 생사과를 드세요.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돼 있어요. 펙틴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셋째,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에요. 두 번째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과일은 콩팥 건강의 슈퍼히어로입니다. 요즘 블루베리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죠? 콩팥에도 정말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100g당 77mg에 불과해요. 바나나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종이컵 1컵 정도 먹어도 부담이 없죠. 하지만 영양소는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블루베리의 파란색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콩팥 세포가 녹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그 녹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면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그 녹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만성 염증을 줄이고 콩팥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20년간 8만 명의 여성을 추적 조사했어요. 식습관과 콩팥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3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23%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2명이 콩팥병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루베리만 먹었는데요. 블루베리는 또한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많이 겪으시는 방광염 말이에요. 방광염 한번 걸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소변 볼 때 따갑고 아프죠? 자주 마려운데 조금밖에 안 나오고요. 정말 불편합니다. 블루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닌 성분이 박테리아가 요로에 달라붙는 걸 막아줍니다. 대장균이 방광벽에 붙지 못하면 소변으로 씻겨 내려가요. 감염이 예방되는 거죠. 요로 감염이 왜 콩팥과 관련이 있을까요?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상행 감염으로 콩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신우신염이라고 합니다. 콩팥에 세균이 감염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콩팥에 흉터가 생깁니다. 흉터가 쌓이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블루베리가 이를 예방해주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12주간 매일 블루베리 1컵을 제공했어요.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이 22% 개선됐습니다. 혈중 산화 스트레스 지표도 감소했어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당뇨병성 콩팥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냉동해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는 비싸고 빨리 상하잖아요. 냉동 블루베리는 저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어요. 영양소는 똑같이 풍부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꺼내서 드셔도 되고요.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 아침에 오트밀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당분이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블루베리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해요. 시판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맛제품은 피하세요. 설탕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순수한 블루베리를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콩팥과 요로 건강의 최고 수호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꼭 먹는 과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콩팥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크랜베리도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100g당 85mg 정도예요.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이죠. 콩팥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의 핵심 성분은 프로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닌과 비슷하지만 더 강력해요. 특히 요로 감염 예방에 탁월합니다. 어떻게 작용할까요? 대장균이 요로 감염의 주범이에요. 이 대장균이 방광벽에 달라붙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대장균의 접착 능력을 방해해요. 붓지 못하면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코크란 리뷰의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코크란 리뷰는 의학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분석 결과 크랜베리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은 요로 감염 재발률이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재발성 요로 감염 환자에게 효과적이었어요. 35%입니다. 3번 중 1번 이상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랜베리는 또한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옥살산 칼슘 결석의 형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장 결석 환자들에게 크랜베리를 권장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많습니다. 크랜베리의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요로를 산성화시킵니다.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해요. 요로가 산성이 되면 세균 증식이 억제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5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반복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셨어요. 1년에 4번에서 5번씩 방광염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생제를 드셔야 했죠. 항생제를 이렇게 자주 먹어도 되나요? 이분이 걱정하셨어요. 항생제 내성도 걱정이 되셨던 거죠. 담당 의사가 크랜베리 보충제를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500mg짜리 캡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방광염이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소변 볼 때 무섭지 않아요. 항생제 먹을 걱정도 없고요. 여행 갈 때도 걱정 안 해요.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사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판 크랜베리 주스 대부분은 설탕을 엄청나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크랜베리 원래 맛이 시거든요. 달게 만들어야 팔리니까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죠. 당분이 콩팥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 크랜베리 주스라고 써 있어도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당류가 적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크랜베리 보충제예요.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루 500mg에서 1000mg이 적당합니다. 냉동 크랜베리를 사서 직접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약간 신맛이 강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하죠. 블루베리와 섞어서 드시면 맛이 나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과. 칼륨이 낮고 팩틴이 풍부합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껍질째 드세요. 둘째, 블루베리. 칼륨이 매우 낮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1컵 정도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셋째, 크랜베리. 요로 감염 예방에 탁월합니다. 무가당 주스나 보충제로 드세요. 이 3가지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콩팥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일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해요. 콩팥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지키는 7가지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500ml 생수병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예요. 왜 물이 중요할까요?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콩팥에 부담을 줘요. 결석도 생기기 쉽고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30분 전에 1잔, 식사 후 1시간에 1잔,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미 콩팥병이 진행된 경우는 다릅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종이 있으면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신부전이 있는 분도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둘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나트륨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에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적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콩팥혈관이 손상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왜냐하면 김치, 찌개, 젓갈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국물은 반만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는 씻어서 드세요. 물에 한 번 헹구면 나트륨이 30% 정도 줄어듭니다. 맛은 좀 싱거워지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라면 하나에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세요. 식당 음식은 대부분 짜요. 집에서 해먹는 게 나트륨 조절에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세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과로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근육이 빠지고 영양실조가 됩니다.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해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 콩,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생선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붉은 고기는 줄이세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이 낫습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 5일이면 됩니다. 운동이 왜 콩팥에 좋을까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주거든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콩팥병의 위험 요인이에요. 거창한 운동 필요 없어요. 걷기가 최고입니다. 집 근처 공원을 30분만 산책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많이 걸었잖아요. 차도 없고 버스도 드물어서 어디든 걸어 다녔죠. 그때처럼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도 좋아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추천합니다.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는 콩팥의 적입니다. 흡연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담배 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콩팥에 독성을 가집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콩팥 조직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손상됩니다. 또한 담배는 동맥경화를 촉진해요. 콩팥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죠.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1.5배 높습니다.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면 2배까지 올라가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끊는 게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보건소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금연 보조제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술을 줄이세요. 알코올은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탈수가 됩니다. 알코올이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소변이 많이 나와서 몸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콩팥에 부담이 가요. 또한 술은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급성 콩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폭음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더라도 적당히 드세요.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일주일에 2일 이상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소변검사로는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합니다. 단백뇨가 있으면 콩팥 손상의 초기 신호예요. 혈액검사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을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사구체여과율로 콩팥 기능의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검사하셔야 합니다. 이 두 질환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세요. 60세 이상이시라면 콩팥 기능 검사를 꼭 받으세요.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해봐야 해요. 자, 지금까지 콩팥을 지키는 7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둘째, 짠 음식 줄이기. 나트륨 5g 이하. 셋째, 단백질 적당히.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넷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걷기. 다섯째, 금연. 지금 당장 끊기. 여섯째, 절주. 하루 소주 2잔 이하. 일곱째,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이상. 이 7가지만 지키셔도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아침 식단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아침에 뭘 드셨나요? 바나나 드셨다면 내일부터 사과로 바꾸세요. 오렌지 주스 드셨다면 물로 바꾸세요. 추천 아침 식단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물 1잔 드세요. 밤새 몸이 탈수됐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잡곡밥에 된장국, 계란 반찬 어떠세요? 거기에 사과 반 개를 곁들이세요. 든든하고 콩팥에도 좋습니다. 바쁘시면 오트밀에 블루베리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5분이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콩팥에도 좋아요. 간식을 바꾸세요. 오후에 출출하실 때 뭘 드시나요? 과자나 빵 드셨다면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세요. 냉동 블루베리를 미리 사두세요. 마트에서 10,000원이면 한 봉지 살 수 있어요. 일주일 드시기에 충분합니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 꺼내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이면 됩니다. 다만 소금 안 친 것으로 드세요. 저녁 식단을 바꾸세요. 저녁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세요. 낮에 드신 걸로 충분합니다.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면 밤새 콩팥이 일해야 해요. 채소 위주로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세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요. 크랜베리 주스 1잔을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무가당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장 볼 때 바꾸세요. 마트 가실 때 과일 코너에서 이렇게 하세요. 바나나는 사지 마세요. 대신 사과를 사세요. 빨간 사과, 청사과 아무거나 좋아요. 오렌지 주스는 사지 마세요. 대신 물을 더 마시세요. 냉동 블루베리와 냉동 크랜베리를 사세요. 냉동 코너에 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름에 수박 사실 때는 작은 거로 사세요.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만 드세요. 반통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외식할 때 바꾸세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세요. 국이나 찌개가 나오면 국물은 남기세요. 건더기만 드시고요.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과일 후식이 나오면 수박이나 멜론보다는 사과를 선택하세요. 없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예요. 하지만 70% 이상 손상돼야 증상이 나타나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죽음의 과일 3가지는 바나나, 오렌지와 감귤류, 수박입니다. 칼륨과 당분이 높아 콩팥에 부담을 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기적의 과일 3가지는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입니다. 콩팥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크랜베리. 이 루틴이 콩팥을 지켜줍니다. 생활습관 7가지 기억하세요. 물 충분히, 짜게 먹지 않기, 단백질 적당히, 운동하기, 금연, 절주, 정기검진. 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질환입니다. 투석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요. 당신의 콩팥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1년 후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봤던 걸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콩팥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사과 먹고 좋아졌어요. 블루베리 어디서 사요? 뭐든 좋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